원리합계예요, 원리합계. 이제 원리합계까지 하면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내용이 다 끝나는 건데, 얘도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비수열이긴 해요. 자, 네, 용어 뜻부터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리합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원은 원금이야, 원금. 리는 뭐냐면 이자예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라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니네가 조금 개념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내가 수중에 돈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 1,000원짜리라고 쳐봐. 1,000원짜리 들고 있어. 얘는 내가 10년 뒤에 들고 있으면, 그대로 들고 있으면 이거 1,000원이야. 이놈은 시간이 지나도 돈의 값어치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니네가 돈을 갖다가 가만히 들고 있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좀 목돈이 생겼어. 목돈이 생기면 너희들은 투자를 할 거야. 근데 투자라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은행 적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이해돼요? 아니면 뭐 친구, 사업하는 친구, 저는 사업하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개망했는데, 아무튼 사업하는 친구한테 투자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투자를 받은 사람은, 또는 은행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너희들에게 이자를 줘야 돼.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줄 수밖에 없어. 즉, 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를 늘려줘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를 어딘가에 맡겨, 어디에 투자해, 이러면은 그 시간에 해당되는 돈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너희들에게 주죠. 맞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자를 주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알아두는 게 좋아. 왜 그러냐면 니네가 나중에 뭐 사회생활 나가서 수학을 안 써먹더라도 원금 이자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는 대략적으로 알아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긴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 문과죠. 그 3학년 때 경제 수학이라는 걸 할 거예요. 경제 수학을 할 때 요놈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금하고 이자니까 다 경제에 관련된 것들이잖아. 경제 수학은 요놈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놈에서 또 써먹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심화 내용까지 같이 학습을 할 거야. 잘 들어야 돼. 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금은 A1, 연이율을 R로 하는 거야. 자, 이율은요, 연 이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월 이율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월 이율과 연 이율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연 이율은 1년에 이자를 한 번 주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연 이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월 이율을 주면 한 달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연 이율로 3년 동안 돈을 투자를 했으면 이자를 3번 받아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연이율 R로 돼 있으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언제 주느냐, 이제 그거는 사람 마음이겠죠. N년간 예금했을 때 원리합계 S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 달리법과 복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달리법과 복리법인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을 읽어도 이해는 안 될 거고요. 직접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율이 20%라고 한번 해볼까요? 0.2라는 거죠. 이율이 0.2예요. 20%예요. 그럼 요거는 이율이 센 걸까? 엄청 센 거야. 사채 수준이에요. 사채 수준. 엄청 센 거야. 나중에 너희들 돈 빌릴 때 연이율 20%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알겠죠? 큰일 납니다. 이율은 10%를 넘으면 안 돼요. 중요해요. 어쨌든 연이율이 요 정도라고 해서 1,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금이 1,000원. 원금 1,000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원금 1,000원을 은행에 집어넣었어. 제일 만만한 게 은행이야. 은행에 집어넣었어. 은행에 집어넣는데 연이율을 20%나 준대. 나한테 땡큐지. 엄청 땡큐지. 내가 돈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1년 지났어. 1년 후에 금액이 얼마 될까요? 자, 처음이야. 처음에는
1,000원이야. 많이? 1년 후에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율이 20%잖아요. 이율이 20%라는 건 원금에 대해서 20%를 이자로 주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맞아요? 그럼 얼마 돼요? 1,000원에다가 플러스 200원이 되겠죠. 맞아요? 결국 얼마? 1,200원. 됐니?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야. 2년 후. 그럼 우리가 이자 계산을 2번 하는 거야. 2번. 이자가 2번 붙는 거야. 알겠니? 2번째 붙는 건데 요때 똑같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생각을 한다면 1,400원이 돼요. 왜? 원금이 1,000원이었잖아. 1,000원에 대한 20%만 매년 주는 거야. 맞아? 됐어요? 자, 그러면 N년이 지났어요. N년 후. N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000 플러스 N-1 그죠? 곱하기 200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자, 이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가 되니? 한 번 지날 때마다 200원씩 더해지죠. 그럼 어떤 형태예요? 등차수열 형태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원금에 대해서 이자만 쭉쭉 계산해 나가면 얘는 등차수열이 되고요. 그죠? 이러한 계산법을 우리는 단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리법. 단순하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한 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단수할 때 그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리법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단리법만 있으면 우리가 원리합계를 굳이 계산할 이유가 없어. 정말 간단하거든.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알겠니? 근데 단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복리법이라는 놈이 있어요. 단리법은 등차수열이었어. 자, 복리법은 자 비슷해. 이율이 똑같이 20%예요. 0.2. 오케이? 됐죠? 그리고 원금은 똑같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1,000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1년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00 플러스 200 해서 1,200이야. 맞니? 자, 2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2년 후에 여기 있는 1,200원을 원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지 않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은행에서 1년마다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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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이렇게 준다면 나는 200원 한 번 받고 바로 끝내요. 1,200원 찾아가지고 다른 은행 집어넣어. 그럼 그 은행에서는 1,200원을 원금으로 해서 그놈의 20%를 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야지 얘는 1,200원의 20%인 1,200원의 20%가 얼마니? 2,400원이죠? 맞아요? 그럼 얼마가 돼? 14,400원이 되잖아. 내가 4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 1,440원이지. 미친놈. 240원이죠. 미안해요. 갑자기 10배로 뛰어버렸네? 그죠? 1,440원이 되거든. 아까는 어땠어? 아까는 1,400원으로 끝났잖아. 단리법은 1,400원으로 끝나잖아. 하지만 복리는 1,440. 즉 40원이 더 늘어나는 거죠.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돼요. 왜? 원금이 1,000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라고 해봐. 그럼 40만원 차이 나는 거야. 원금이 1억이면 400만원 차이 나는 거야. 400만원 더 받는 거지. 그럼 좀 큰 차이 아니냐? 꽤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에서는 단리법으로 안 하고 복리법으로 계산들을 해요. 알겠죠? 실제로 금융거래를 할 때는 복리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야지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 단리법으로 하면 은행이 이득 보는 거야. 그지? 고객이 손해보는 거고. 하지만 복리법으로 하면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알겠니? 은행이 손해라고요? 은행이 돈 나가니까 손해예요? 아니에요. 은행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은행은 그 1,000원을 받아가지고 내 금고에 그대로 놓아둘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 기업체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체에서
수익을 내요. 그 수익을 낸 걸로 지네 은행도 돌리고 이 돈이 어디서 왔어? 고객한테 온 거잖아. 고객한테 이자로 돌려주기도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일반인들도 직접 투자하면 될 거 아니냐? 뭘 알고 투자를 해? 일반인들은 알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거야. 대신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펀드라는 거고. 펀드. 역시 은행에서 펀드를 들어요. 근데 펀드를 들게 되는데 펀드를 들면은 어떤 종목에다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종목들이 정해져.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투자에 조금 더 가까운 투자를 하는 거지. 은행에 그냥 적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운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율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지. 오케이? 뭐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이렇게 돌아가요. 알겠죠? 이런 건데 그럼 달리법은 왜 나온 거냐? 달리법은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돈 거래할 때 그럴 때는 달리로 계산하지 복잡하게 40원까지 계산 안 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랑 지혜랑 이제 돈 거래를 하는데 지혜가 1,000원이 필요해. 선생님 1,000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에 이자 200원씩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야. 1년만 1,000원 갖다 1년 빌리는 거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잖아. 어? 1,000원 빌려주세요. 한 달에 200원씩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야 1,200원이야? 1,440원이야? 너 두 번째 달 나한테 1,440원 나한테 빚졌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치사하게, 그지? 그냥 200원씩, 1,200원, 1,400원.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를 할 때는 그냥 약간 반올림처럼 좀 떼놓고 쉽게 계산하자 이거야. 기간 단위로. 알겠죠? 그럴 때는 달리법을 써요. 하지만 은행이라든가 남과 남이 거래를 할 때는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알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복리법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등비수열과 관련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유를 R이라고 잡을 거고요. 오케이? 퍼센트가 아니라 비율 값으로 가는 거야. 이유를 R이라고 잡을게. 그 원금을 A라고 잡아볼게요. 알겠죠? 여기 있는 R이 공비가 아니야. 이율이에요. 이율. 알겠죠? 공비가 R이 아닙니다. 등비수열에서 쓰던 그 A하고 R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야. 이율이 R이야. 잘 봐야 돼. 자, 처음에는 얼마예요? A예요. 맞아요? 자, 1년 지났어요. 1년에 어떻게 될까요? 원금인 A에다가 AR만큼이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A 1 플러스 R이 되죠.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2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에는 얘를 원금 취급하는 거니까 원금인 A1 플러스 R에다가 플러스 여기에 이자 요놈의 R만큼 A1 플러스 R이 더해지겠죠. 이게 이자예요. 알겠어요? 아니 봐봐. 1,000원이잖아. 1,000원에 0.2가 얼마야? 200원이잖아. 그거 어떻게 계산했어? 1,000 곱하기 0.2로 계산한 거 아니야? 전에 있던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면은 그게 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봐봐. 1200 요놈의 0.2가 얼마냐? 240원. 240원 어떻게 했어? 여기다 R 곱한 거 아니야. 0.2. 이해돼? 괜찮아? 그럼 얘랑 더하면 이게 2년 됐을 때 금액이 되겠네. 자, 그러면 요거 더한 거를 쓸 건데, 자, 요놈과 요놈이 공통인수 A 1 플러스 R이 있으니까 묶어내면 A 1 플러스 R 곱하기, 자, 여기 누구 남아요? 1 남아요. 여기 누구 남아요? R 남아요. 그럼 뭐야? 제곱되는 거야. 이해돼? 맞아? 그럼 3년에는 어떻게 될지 알겠지? 요놈에다가 여기다 R 곱한 거를 더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놈을 똑같이 묶어내면 뒤에 남는 인수가 1 플러스 R이 되니까 1 플러스 R에 3승이 붙는 거야. A 1 플러스 R에 3승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자,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초항은 A고요. 그죠? 공비가 뭐가 돼요? 1 더하기 R이 돼요. 알겠습니까? 쏘리 미안해요. 초항이 A가 아니에요. 얘가 초항 아니잖아. 얘부터 초항 아니야? 1년 후, 2년 후, 3년 후 가니까 얘가 초항이잖아. 초항이 뭐라고요? A1 플러스 R이에요.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찾을 수도 있잖아. 2년 후에 찾을 수도 있고 3년 후에 찾을 수도 있잖아. 근데 집어넣자마자 바로 찾는 건 없잖아. 거기에 누가 이자를 줘? 그대로 A1이 그대로 오니까 이건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초항을 A1 플러스 R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요게 복리법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n년 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A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식 한번 보세요. 단리법은 n에 대한 1차식 형태가 되니까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복리법은 뭐예요? A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거야. n년 후의 금액이.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A1 플러스 R의 n승이 n년 후에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놈을 설명한 게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내용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자, 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금. 적금이란 무엇이냐? 여기 있는 적자가 쌓일 적자예요. 적재 할 때 그 적자야. 적금, 돈이 쌓인다. 알겠니? 자, 니네가 은행 거래할 때 예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은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금과 적금이 있어요.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알아요, 혹시? 잘 모르죠. 이제 슬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성인이잖아. 3년만 있으면 성인이잖아. 그지? 그럼 대학생 때부터 이제 뭐 적금 이런 거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적금이란 건 뭐고 예금이란 건 뭐냐면 예금은 내가 처음부터 목돈이 있어. 엄청나게 큰 돈이 있어. 한 1억 있어요. 근데 1억을 갖다가 은행에 한꺼번에 딱 집어넣고 이거 불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자율통장은 내가 언제든지 빼고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게 자율통장이거든요. 입출금식 통장. 근데 걔는 연이율을 1%밖에 안 줘. 이율을 얼마 안 줘요. 하지만 자 예금으로 집어넣으면 한 2%에서 많게는 2.5%, 3% 정도까지 준다고. 왜? 내가 요거를 1년 동안 예금할 거예요 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1억이라는 돈이 내 돈처럼 1년 동안 쓸 수 있는 확실한 금액 1억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확실한 금액이니까 이자를 더 줘야 되겠지. 왜냐면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1년 동안은 얘를 찾지 않을게요. 네가 이 돈 갖다 불리든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하시고요. 대신 나한테 이자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예금이에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목돈이 있어서 한 번에 빵 집어넣고 끝내는 거. 한 번에 빵 집어넣고 단위 기간마다 복리로 계산해서 불려 나가겠죠? 이게 예금입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목돈이 없어. 근데 목돈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씀씀이가 좀 해퍼가지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써버려. 야, 너 배고프지? 이거 사먹어. 이거 돈 주고. 아유, 조카들이 이쁘다. 용돈 주고. 다 쓰는 거야. 내 수중에 있으면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은행에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적금 부을게요. 내가 매달 초에 10만원씩 은행에 집어넣을게요. 오케이? 그럼 10만원씩 매달 집어넣는 거죠. 매달 10만원씩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은행은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 돈의 이자까지 불려서 약속한 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 1년 뒤에 딱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적금. 목돈 만드는 게 적금. 목돈을 굴리는 건 예금. 은행에서 무슨 상품 설명 나온 사람 같지 않냐? 아니냐? 네. 아무튼 적금하고 예금 차이점 알겠죠? 이건 니네 실생활에서도 쓸 거니까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러면 적금에서도 우리가 원리 합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한 번에 집어넣는 금액을 한 번에 집어넣는 금액, 한 번에 넣는 금액 A1이라고 할 거고 이유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그냥 짧게 한 10개월 동안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0개월 동안 할 거예요. 그러면 자, 보통 설명을 할 때 이런 길다란 막대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기간을 뜻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세 번째 기간, 쭉쭉쭉 이게 10번째 기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내가 은행 가서 자 적금 들게요 라고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바로 그날 돈을 집어넣는 거야. 맞니?
그죠? 적금 들게요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0일 뒤에 돈 갖다 집어넣는 건 없잖아. 그럴 바엔 그냥 그날 가서 집어넣는 게 낫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기간에 보통 처음에 내가 돈을 집어넣는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에 A1 집어넣죠. 여기에도 A1 집어넣고 여기도 A1 집어넣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얼마 집어넣은 거니? 10A1만큼 집어넣은 거죠. 실제로 내 수중에서 돈은 10A1만큼 나간 거야. 하지만 이게 얼마가 돼서 돌아올까를 이제 계산하셔야 돼요. 자, 처음에 집어넣은 요 A1은요. 이자를 몇 번 붙여줘야 될까요? 기간이 10번 지났으니까 이자가 10번 붙지 않을까요? 왜냐면 봐봐. 여기는 이 A1이 시간이 쭉 흘러가. 그럼 처음 기간에 이자 붙겠어? 안 붙겠어? 한번 붙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기간도 쭉 흘러갈 거 아니야. 그럼 이자가 붙어 안 붙어? 붙겠지. 여기도 붙고 첫 번째 기간에 붙고 두 번째 기간 붙고 세 번째 기간, 네 번째, 열 번째 기간까지 다 붙으니까 이 A1 집어넣은 것은 내가 찾을 시점에 되면 얘는 얼마의 금액을 갖고 있어야 돼요? 1 플러스 R에 10승 돼야 돼요. 이자가 10번 붙을 테니까. 많이?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냥 A1 예금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야? A1 예금한 거잖아. 그리고 이자가 10번 붙는 거 아니야. 기간이 10번 지났으니까. 맞아요?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집어넣은 금액도 한번 볼게요.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첫 번째 기간에는 이자를 못 붙어요. 첫 번째 기간에 은행에 집어넣은 돈이 아니야. 2월 달에 처음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내가 10개월을 본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한 달을 이자를 못 받을 거 아니야. 요때 집어넣은 돈이 아니니까. 그럼 얘는 9번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A 1 플러스 R에 몇 승? 9승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집어넣은 건 어떻게 될까? A 1 플러스 R에 8승 되겠죠. 그럼 쭉쭉쭉 가겠죠. 쭉쭉쭉 가서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요 A1은 얼마가 될까요? 1 플러스 R에 1승 되겠죠. 왜? 이제 한 번 붙고 끝나는 거잖아. 그럼 요거를 싹 다 합친 게 나의 적금으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요거를 합칠 거야. 그럼 요거 뭐니?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지? 이해돼요? 그럼 요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얘를 초항으로 취급하시고요. 공비가 뭐예요? 1 플러스 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합이니까 공비가 1 플러스 R이잖아. 뒤로 갈수록 1 플러스 R이 하나씩 더 곱해지는 거잖아. 아, 라면 냄새. 배고프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갈 겁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A1 플러스 R이야. 맞아? 그리고 공비에 N승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죠? 공비의 N승이 누구데? 공비가 1 플러스 R이라 그랬잖아. 얘가 원리할게요. 근데 분모만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 분모가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 빼기 1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R로 바뀌죠? 안 되는데? 그냥 R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R로 바꿔 쓰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R분의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요 놈으로 계산하는 게 적금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괜찮아요?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죠? 이게 적금 계산하는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자, 요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기수불이라고 불러요. 기수불. 기수불. 기간의 수, 머리 숫자거든. 기간의 앞쪽에 불. 지불하겠다, 불입하겠다, 집어넣겠다 이 얘기야. 돈을. 그 기간, 내가 약속한 기간, 한 달 한 달 되는 그 기간의 앞쪽에 돈을 집어넣는 것을 기수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수불이 적금의 일반적인 방법이야. 근데 기수불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수불에 반대되는 개념인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요. 잠깐만요. 기말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말불.
그 기간의 마지막에 돈을 집어넣는 것을 기말분이야. 적금에서는 얘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요놈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안 쓰이는데 나중에 경제수학하면 요놈이 쓰여요. 언제 쓰이는지 그때 얘기를 해줄게요. 자, 기말불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기말불이라는 건 무엇이냐? 얘도 똑같아. 원금이 A고요. 집어넣은 돈이 A야. 매 기간마다 A씩 집어넣을 건데 10달 동안 집어넣을 거고요. 기간의 마지막에 A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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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씩 집어넣을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집어넣은 요 A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요? 첫 번째 집어넣은 A가 이자가 몇 번 붙을까? 잘 생각을 해봐요. 몇 번 붙을까? 10번 다 붙을까? 아니야. 내가 1월 31일 날 돈을 넣을 건데 1월 달치 이자를 줄까요? 안 주죠. 은행에서 미쳤다고 줘요? 내가 1월 30일 날 은행에 집어넣었어. A1 딱. 아니 10억 집어넣었어. 10억 딱 집어넣고 이자가 1%라고 쳐봐. 10억 딱 집어넣고 2월 1일 날 가서 딱 찾았는데 한 달치 이자 주세요라고 하면 줘요? 은행에서? 미쳤다고? 안 주죠? 안 주죠? 그죠? 첫 번째 거는 이자가 못 붙어. 그럼 얘는 누구부터 이자가 붙느냐? 2월 달치에 이자가 붙는 거야. 3월 달치도 붙고 10월 달치도 붙으니까 얘는 이자가 9번밖에 못 붙어. 기수분이랑 차이가 이자가 한 번 덜 붙은 것 차이밖에 없어요. A1 플러스 R의 9승이야. 두 번째 집어넣은 건 뭐가 될까요? A1 플러스 R의 8승이 되겠죠. 그럼 쭉쭉쭉 가, 쭉쭉쭉 가. 제일 마지막 집어넣은 요 A는 이자가 안 붙죠. 그냥 A1으로 끝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합친 게 기말불 원리 합계예요. 그럼 얘는 초항이 A로 바뀌고요. 공비는 1 플러스 R인 거 똑같고요. 그래서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초항 1A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는 없앨 수 있죠. 다른 모양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요? 초항이 A인 거야. 아까 기수불은요. 초항이 뭐였어요? A1 플러스 R이었었어. 기말불은요. 초항이 A로 끝나요. 그거 외에는 모양이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기수불하고 기말불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용은 이해되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수불, 기말불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 적금은 다 기수불인 거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필수예제 32번. 자,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데 이거 하나고 난 다음에 기말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줄게요.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자, 연이율 6%로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한다. 매년 초에 집어넣는데 그럼 당연히 기수불인 거야. 그리고 이자를 연마다 계산하는 연이율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1년마다 이자를 계산할 건데 10년 동안 집어넣겠대. 2만원씩. 근데 참 이건 실제적이지 못해. 왜? 하나 많아야. 왜? 1년에 2만원 집어넣어? 말도 안 되지. 2천만 원이면 이해하겠다. 아, 200만 원이면 이해하겠다. 1년에 2만원씩 10년 집어넣어봤자 뭐 20만 원에서 크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지? 아무튼 하겠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을까요? 기수불이니까 공식이 뭐였어? R분의 A 1 플러스 R 그죠? 곱하기 뭐예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니네가 알고 있는 거면 집어넣으면 돼요. 자, R 얼마예요? 6%라고 돼 있지만 요거를 비율 값으로 가야 돼. 0.06인 거야.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자 A 얼마? 2만원. 한 번에 집어넣는 돈 2만원. 근데 초항이 2만원이야? 아니야. 2만원 곱하기 1.16이야. 1.06이야. 1 플러스 R. 초항이 A 1 플러스 R이에요. 그 다음 공비 얼마? 1.06에 10승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계산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06에 10승은 얼마로 계산한대요? 1.8로 계산한대요. 그럼 1.8 빼기 1이니까 0.8 되는 거죠? 됐어요? 됐죠? 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모자 100 곱해서 요거 6으로 가시면 되고요. 요거 106으로 가시면 되죠.
됐죠? 맞죠? 예. 그러면 0.8이랑 2만부터 곱해요. 16,000 곱하기 106 나누기 6 계산하면 끝. 이거 계산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10,000원 미만은 버리래요. 그 10,000원 단위까지만 계산하면 돼요. 괜찮아요? 할 수 있겠죠? 별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끝낼게요.